격을 삼는다. 해놨죠, 그죠? 이것만으로 격을 삼는다. 지지의 사유축이 드러나는 것만으로 수기격. 이게 복덕격, 수기격이라는 거죠. 이 자체만으로 무엇을 해? 격을 쳐준다는 거죠, 격을. 이때 지지에 있다는 것 자체의 의미는 뭐냐, 도대체. 이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각 잘 해보는 건 굉장히 이제 큰 거죠. 근데 이제 자표론 할 때 구체적으로 몇 가지, 천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 지지했다는 어떤 의미, 드러났다는 건 어떤 의미, 숨었다는 건 어떤 의미, 이걸 이제 쭉 해봄으로써 이제 사주 분석의 어떤 그 큰 틀을 이제 이 좌표론을 통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연결되어야 될 것이, 지장간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니까요.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못한 것, 숨어 있는 것의 그 세 가지의 차이, 그거를 그대로 읽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대로. 이걸 뭐로 해? 그 사람이 떨어져 있는 별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사는 우주라는 거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우주. 그러니까 사주를 접근하는 방식이 전부 다 뭐 우리가 격국이 어떻고 용신이 어떻고 희신이 아니고, 적어도 이런 우주, 그 기울어진 요소가 강하다 하더라도 그 우주 속에 자기는 뭐가 존재해 있다는 거죠. 존재. 그래서 결국은 사주 해석의 접근을 뭐냐면, 좌표론에 의해서 결국은 경치를 감상하는 어떤 형태로 넘어가자는 거죠. 그 경치에서 구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인자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 글자가 움직여줄 것이냐, 이게 사실은 사주학이 전부 다거든요. 전부 다인데, 우리가 많이 글자가 팔자를 써놓으면 오히려 뭐 해석이 되고, 한자 써놓고 이 글자를 가지고 해석해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이 병년에 태어났다는 것은 의미는 뭐예요? 팔자는 놔두고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거죠. 자, 이 사람의 운명을 말하라. 이 사람의 운명을 말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 천간에 들어있다는 것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연간에 드러났다는 것의 뜻. 그 다음에 병이 갖는 기운의 운동성이나 방향성, 또는 상징체계, 이런 것을 어떻다고 해요? 우리가 천간에 들어가는 것이 대체로 그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요소로 가면, 이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병이 가지는 기운적인 요소가 어떤 형태든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병 자체가 갖는 운동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기운의 운동성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화려함이나 활발함이나 모든 것이 밖으로 드러나서 속일 수 없는 상태, 이것이 그 병의 상태라고 하죠. 이미 짐승이냐 사람이냐, 사물의 물성이 거의 다 드러난 상태가 병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보아 무엇을 한다고 해? 꽃을 보아 나무를 안다는 거죠. 꽃을 보아, 우리 병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나뭇가지에 꽃이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벌써 양의 기운이 세 단계가 진화돼 가지고 펼쳐져 있는 모양이 되죠. 그 꽃이, 모든 나무가 꽃을 피워 있는 상태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게.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는 어떤 형태로 정신적인 요소로 삶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입니까? 부정적인 요소입니까? 긍정적인 요소나 또는 확장적인 요소, 수축적인 요소. 확장적인 요소가 그 사람에게 이것이 육친이 무엇이든 간에 육친 이전에 병으로서, 그 다음에 오행적으로 화운동으로서 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 글자를 따가지고 그대로 사주 채핑에 옮겨난 게 있어요. 글자를 따가지고 법관 하여본다 이런 거 있거든요. 법관, 경찰, 법관 하여본다, 법조계 진출하여본다. 법조계 진출하여본다. 그 논리 속에는 뭐냐면, 사주 천간에 병경투출자 이렇게 나왔거든요. 병경투출자. 병과 경이 두 개 다 드러나거나 병이나 경이 투출한 사람. 투출하면은 이 자체만 가지고 벌써 이 사람은 뭐라고 해? 검찰이나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는 인자를 벌써 가진 걸로 보는 거죠. 이게.
변경이라는 게 그 육신 자체가. 그러니까 병은 뭐냐? 물성이 다 드러났으므로 판단 시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연애 이런 것이 있다면, 연애 있다는 것은 소년 시절이나 젊은 날부터 무엇을 터득했다고 해? 판단력을 터득했다는 거죠. 사물의 물성을 명철하게 분석할 수 있는 무엇을 얻었다고 해요? 판단력을 얻었다. 소년의 그런 판단에 관해서 공부한 놈이 판사거든요. 그렇잖아요. 도둑놈인가 아닌가 가리는 검사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병이라고 하는 논리는 판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이라는 논리가 이제 경이 하나 여기 놓여 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이미 정신적으로 뭘 해? 우리 대체로 여기 있는 거를 평생에, 아까 그림 그렸지만 평생에 주는 인자면서 어렸을 때 띄놓던 마당이라는 거죠. 마당 색깔을 한번 그리봐라 하면 이 사람이 그리는 그림은 이거라는 거죠. 그 마당에서 본 색깔. 그건 뭐냐? 경금은 만물을 응축시켜서 결실하에 매듭 짓는 거죠. 그 다음에 니것 내 것을 가릴 수 있도록 이미 분리하기 직전의 단계죠. 신금은 뭡니까? 분리가 시작되는 거죠. 늦가을 만추가 시작되면서 분리가 시작되는 것이니까 베어내는 아픔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경금은 뭡니까? 을목이 결국은 초가을의 이 양운동을 통해서 뭘 합니까? 을목이 더 이상 펼쳐지지 못하도록 경금으로서 잡아가두는 거죠. 그걸 잡아가두는 거. 이 잡아가두는 것이 결국은 검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 똘똘 말아본다 뭐 이런 거 말아 엮는다 해가지고 똘똘 말아갖고 집어 엮는다. 이게 똘똘 말아 엮는 논리가 뭐냐? 이 사람의 경금이라는 거죠. 그것을 소년에 경험하거나 보거나 이미 뭡니까? 정신적인 인자로서 강하게 타고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의 해결 양식은 뭐냐? 바로 이 경금이 젊은 날에 보았던 해결 양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사주책에서 경일주에 태어난 사람, 뭐 군인, 경찰, 하여 본다. 똘똘 말아 잡아 엮는 거라는 거니까요. 이 글자 자체로 뭐 이미 그 사람의 정신적인 역량이나 요소가 해결 양식이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뭐냐면은 이 좌표로서 그것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만 가지고도 무한정 사실을 확대 가능하겠죠. 무한정 확대.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 좌표론에서 뒤에 뭐 다루겠습니다만은 처자의 연법 같은 요런 좌표로 알아요. 요런 좌표로. 그러니까 요까지가 뭐냐면은 아가 나의 집이고 아가 요까지는 타가 말이죠. 타가 나무집이다. 나무집에서 천하고 지가 결국은 뭐냐면 철을 낳아준 아버지, 그 다음에 철을 낳아준 천지 부모, 그죠? 그것이 뭡니까? 무엇에 짝이 되어서 결국 조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 천지, 아버지, 어머니의 기운이 드러나서 가지고 있는 이 기운이 결국은 아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영보할 고자다, 그죠? 고향이라도 좋고, 고가라도 되겠죠. 이제 자기 집안이 가문이 연고한 곳이라는 거죠. 가문이 연고한 곳.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내게 혜택을 미치느냐 몹시다는데, 하여튼 아무튼 이쪽이 아가 우리 집, 요 부분을 다가로 본다는 거죠. 다가로 봐서 처자인연법에서 일반적으로 연월에 재성이 드러나서 한 동네에서 짝을 만나거나 또 연월에서 관성을 만나가지고 한 동네에서 남편을 만나는 모양이 아니면은 결국 일과 시의 조화작용에 의해서 결국 배우자가 짝지어진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은 케이스가 이 시지삼합에 의해서 결국 가장 그 좌표 원리에, 보편적 원리에 잘 맞는 거죠. 그 다음 아니면 일지 자체를 쓸만하면 그대로 쓰는 거예요.
쓸만하면 그대로 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일반 명리에서 우리가 기미일에 태어났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봅니까? 처의연이 불안한 모양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미생 부인을 만나니까 멀쩡하게 잘 살더라, 그죠? 미로 포장을 딱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이 껍데기에 드러나 있다는 것은 외부적 환경에서 물론 그 물성이 드러났다 사라졌다 하지만 영판 캔하고 똑같다는 거죠, 캔. 캔으로 딱 쌓아놓으니까 안에 내용물로 포장만 잘 돼 있으면, 진공 포장만 해놓으면 안에 있는 것은 그대로 그 물성을 잘 지킨다는 거죠. 그렇죠. 관여지동인데도 불구하고 미생 부인을 만나니까 잘 살고 미생 부인을 만나니까 잘 살더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자가 임자일주에 일반적으로 뭡니까? 관여지동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 경우는 처자인연법이 뭐 무조건 우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 그러면 뭐 다른 데 있는 재성을 삼든지 희신용 찾아서 배우자 삼아야 됐는데 그냥 머리 아플 것 없이 집디 남편을 만나니까 막 무난하게 잘 살더라는 거예요. 이거 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지지의 모양이 결국은 뭐냐면 어떻게 포장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포장을 그대로 잘 따르니까 별 문제 없이 사는 경우가 열에 여덟.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대방이 왜냐면 처자인 인연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한 요소가 강할 때 그럴 때는 한두 케이스 깨지는 경우 있지만 열에 여덟아홉 번 다 원만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정도 그 다음에 이 정도 그 정도만 이렇게 잘 쪼개어서 그 사람에게 작용하는 인자를 간지로서 오행으로서 육친으로서 신살로서 그대로 적용하기만 해도 사실은 해석이 그러니까 용신 따질 시간이 없다니까요. 격 따질 시간이 없고 그 정도로 이 자표론이라는 게 확장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사실은. 우리가 자평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논리에 의해서 간다. 즉, 그 자평에서 주로 말하는 건 여기에 있는 오행적인 그거와 오행적인 자가 대체로 오행적으로 목이면 여기에 금이 갖추어져 있어서 오르려고 하는 놈과 내리려고 하는 사람의 힘의 비중이 맞을 때 그 운명은 대체로 좋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어느 것이 실현되느냐, 이것이 실현되느냐를 대체로 따져서 자평에서는 그런 어떤 비유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이 성화에 있으면은 요 앞에 있는 것이 성화에 있으면 이것은 무엇이 되고 씨앗이 되고 이것이 먼저 움직여주면 이것이 씨앗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 기운이 강화됐을 때 이놈은 뭐냐면 숨은 인자로서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표리가 되는 거죠. 이게 표가 되고 리가 되고 이게 표가 될 때 이게 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표리 관계로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간지가 동일하게 몰렸을 때는 그 물성 전체 운명의 명조가 기복을 방향성을 짝을 지워줄 때 전체적으로 좋아졌다가 전체적으로 나아졌다 이런 식의 어떤 변화 과정을 겪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또 그대로 자표론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자체를 또 쪼개가지고 이거를 부로도 보고 여기를 모로도 본다는 거죠. 부로도 보고 모로도. 뭐 우리가 또 신체적으로 우리가 여기를 신족 하는 우리가 그 논리도 신체적에 적용하는 부위도 다 쪼개봤었죠, 그죠? 이렇게 쪼개는 건 워낙 논리가 많으니까요. 자, 그래서 좌표론에서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할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 가지 사례를 좀 보면서 실제로 적용되는 예를 보면서 이제 많은 팔자들을 분석할 때 먼저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면서 봐나가면 적으면서 바로 해설한다는 게 이제 바로 그런 원리와 똑같은 거죠, 좌표론에서. 그래서 일간 티 나오기 전에 이거 적고 한마디. 그 다음에 여기에 오생이니까 한마디. 그 다음에 여기에 신이 들어갔다면은 신이니까 한마디, 사니까 한마디.
그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 여기에 토끼가 있다. 자, 토끼가 있다. 자, 이것만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운명을 말하자. 절대. 예, 토끼가 갖는 사물의 물성인데 이 땅이 되어야 되는 근거지가 어떤 물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토끼처럼 튀어나가 쪼개지는 어떤 요소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자축인묘하면 벌써 양이 사양이 진행되어서 이제 양을 억누를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양이 어쨌든 양을 더 점정하기 위한 방향성으로 튀어나오고 있는 상태가 이제 이 묘라고 한다면은 이 묘의 물성이 어디에 그 사람 인생 전체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 묘를 어떤 식으로든 잘 제어해 두지 않으면 묘의 속성이 어떠한데 예를 들면 토끼가 집이 없다는 거죠. 집이 없다. 토끼가 집이 없다. 토끼는 원래 집 안 짓습니다. 예, 원래 좀 살다가 도망가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토끼띠만 가지고도 그 사람은 어떻다고요? 생애의 주거 전변이 무조건 다발한다. 무조건 다발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운에서 우리가 토끼 대운을 만나면 그 시기에는 반드시 주거 변동을 많이 이룩하게 되고 그것이 일로 인한 것이든 신관계로 인한 것이든 자꾸 옮겨 다니는 일이 다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 연에 드러나 있다는 것은 어떻다고요? 근본적으로 토대가 되는 자리에 그런 물성이 드러난 것이므로 평생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간지에 의한 어떤 요소, 그러면 위치에 의한 요소 그걸 그대로 쭉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팔자 안에 그냥 유 있는 놈은 한 번은 부자 된다. 팔자에 신 있는 사람은 한 번은 부자 된다.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이 글자 자체가 뭐냐면은 오행적으로 금을 의미하고 분배가 끝난 금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분배가 끝난 금전. 니것 내 것을 다 가려놓은 분배가 완료된 재화라고 하는 거죠. 재화. 이미 분배가 끝난 재화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부자 세월이 좌표적인 요소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던 하여튼 한 번에 있다 이거죠. 어디에 있든 간에 한 군데만 들어와도 마누라가 부자라서 아버지가 부자라서 뭐 자식이 부자라서 아무튼 부자 환경이라는 요소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글자가 또 상대적으로 뭐냐면 이것을 이제 분배가 끝난 금전으로 보면 분배의 아픔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자체를 또 신살로 쪼갤 때 이 글자를 뭐 고초살, 풀을 마르게 하는 살에 대해서 고초살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이 유금 자체를 신음살로 그냥 그대로 취급한다 했죠. 신음살로서 그대로 취급한다. 즉 재화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해? 오랫동안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몸을 상하게 하는 인자가 되는 거니까 그 자체로서 고쳐야 되는 거니까 이제 질병이라든지 그 사람의 살아가는 어떤 과정에 있어서 그런 어떤 재앙의 요소로도 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좌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큰 의미의 우리가 좌표 속에 또 이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을 다 묶어가지고 이런 간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간도 그렇게 우리가 육친도 버려버리고 오행도 버리고 다 버리고 이런 팔자가 있는데 뭔지 모르겠다. 팔자는 팔자 도대체 무슨 뭐 이거 보는 순간에 벌써 이 금이 세 개다 이거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이 남자라면 좋겠다 안 좋겠다 여자라면 좋겠다 안 좋겠다. 그래서 요 남녀라고 하는 이미 고정적인 좌표와 이 글자 사이 관계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예?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언제 태어나야 이런 걸 많이 들고 있어야 좋으냐? 아니면 다른 거를 많이 들고 있어야 좋으냐? 그게 밖에 있는 좌표죠, 이게.
그리고 요 글자 자체로 볼 때는 일종의 이제 이런 간지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고 할 때, 남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나 요소는 무엇이고, 이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하는 요소는 무엇이겠느냐는 거죠. 예. 이것도 사실은 밖에 있는 좌표와 같은 거라는 거죠. 예. 좌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걸로 답을 내놓고, 우리 대운론에서 그거는 저쪽 수업 때는 한번 했던 건데, 대운은 누구나 다 을정신계라는 원리를 그때 했었죠. 이게 대운은 고정이다. 인간의 대운은 전부 을정신계다 이거죠. 을정신계. 예. 소년은 전부 을의 기운적인 형사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도 대운도 고정시켜가지고 그대로 하나의 좌표로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20살까지는 무조건 을목처럼 뻗어나가고 무럭무럭 자라다가, 그 다음에 정의 기운이 오면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하다가, 그 다음 신이 되면 내 것과 남의 것을 정확하게 가려 정리하기 시작하여 보상을 이루다가, 개가 되면 누구든지 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좌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좌표로. 자, 그래서 좌표론에서는 하여튼 요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적용하는 어떤 논리를 한번 좀 관찰해보고, 그 다음 지장간 하는 거 한번 봐보십시오. 지장간. 예, 지장간은 이제 좌표라고 사실 뗄 수 없는 건데, 뒤에 다시 또 종합적으로 다뤄집니다만, 명대설론이나 지장간의 흐름, 운 이렇게 해놨죠. 그죠? 요거하고 같이 이제 연결해가지고 다뤄지는데, 요거하고 또 그대로 또 연결되는 게 뭐냐면 이 분이에요, 분. 제가 이제 12운성에 의해서, 이것도 또 12운성과 또 맞물려요. 또 맞물려요. 자, 예를 들어 봐보세요. 어느 여인이 병일날 태어났다. 병일날 태어났는데, 자, 여기 이제 관성을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자, 관성의 분야를 한번 봅시다. 자, 땅바닥에 해, 자축, 어느 것이든 들어올 수 있죠. 그죠? 자축. 자, 해 중에 임수, 자의 개수, 축 중에 개수. 그 다음에 진 중에 개수, 드러난 임계. 드러난 임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신 중에 임수. 이렇게 있죠. 그죠? 자, 요 남편이 몇 종류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종류라는 거죠. 7종 남편이라는 거죠. 이 7종 남편의 모양새나 삶의 내용이 다 다르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7종 남편. 이 병일주를 가진 사람이 이제 일단 여러 개 드러난 경우 말고 하나가 드러난 경우를 봅시다. 그러면 이 개수를 남편을 쓴다면 이 사람의 직업적인 특성이나 환경은 무엇일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내게 하는 작용은 무엇일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운의 흐름에 들어갈 때 어떻게 살 것이다. 어떻게 살 것이다. 어떤 운의 흐름에 들어갈 때. 그래서 이제 신중에 있는 임수 남편을 두고 있는 사람. 신중에 있는 임수 남편을 두고 이 사람의 직업적인 특성은 무엇일 것이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활동력은 어떨 것이다. 그걸 그대로 꼽고 연습을 해야 돼요. 신금 남편 쓰는 남편, 그 다음에 진 남편 쓰는 남편, 그 다음 축, 자, 해, 임계, 요 7 종류의 남편을 보고 연구를 하면 그 답이 다 나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는데, 병일주 같은 경우에 요렇게 합해서 돈 따라가다가 만들어지는 남편이 있거든요. 병이 신을 안아서 다시 이게 이제 화해가지고 오행주 수를 얻어서 남편이 나오죠. 그죠? 돈 따라가다가 만난 남자. 요 모양을 전부 다 모양이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포장은 축이요. 안에 들은 것은 개수다. 또는 자수로 봐도 좋습니다. 이 축 중에 있는 요 놈들끼리
자, 요놈들끼리 힘의 이제 경중, 드러난 것과 숨어 있는 것의 실질적인 작용력의 범위, 이런 것들을 뭘 통해서, 지장간을 통해서 완전히 구별해놔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이제, 자, 이런 경우에 기본적으로 뭡니까? 월에 겁재나 양인이 있어서 서방을 분탈, 빼앗아가려는 작용력이 활발함으로 성혼이 어떻다고 해. 사연을 거친 남편을 만나거나 일찍 조혼을 하면 반드시 그 남편이 어떻다고 해. 자기는 편재고 임을 중심으로 볼 때, 임이 병을 중심으로 편재죠. 오를 보면 정제죠. 예. 그러니까 어느 게 아름답습니까? 오를 먼저 끌어안겠죠. 조혼을 하면 반드시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성혼이 늦으면 좋다는데, 자, 아무튼 어떻게 해서 임이 이제 드디어 나와 짝지워졌다는 거죠. 짝지워졌을 때 이 임수 남편의 직업은 뭐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도 자표론하고도 맞물리고 사지장간하고도 맞물리고 다 맞물립니다. 반드시 이 사람은 명예에 있는 사람이냐 실에 있는 사람이냐는 거죠. 명예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조직사회에 활동한 사람인데, 그 합을에 탁하여져 있지 않으면, 정의라든 이런 요소에서 탁하여져 있지 않으면 반드시 만인이, 그 사람은 그래도 방송 출연이든 뭐든 아무튼 밖으로 놈들도 다 알만한 그런 사회적인 직책, 즉 그것을 뭐냐면 공이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직 또는 명예직 형태의 직업 특성을 가진 남편이라면 무조건 그 범위 내에서 발전 세월을 거치게 되고, 거꾸로, 자, 여기에 대지해자를 쓴다. 대지해자 남편을 쓴다면 이 사람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 명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실력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실력은 뭐냐? 주로 경제적인 실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이라고 해? 사업활동을 왕성히 이루는 남편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으로 들어갑니다. 축에 있다라고 하는, 축에 있는 것은요, 뭐로 보면 되냐고, 그냥 자수하고 거의 흡사하게 보면 되는데, 토장이 뭐로 되어 있어요? 축으로 놓여 있어서 그 자수로서의 작용이 어떻다고 해요? 약 10분의 6 정도 이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흘 동안의 정관작용을 6일 정도 일으키고 4일 정도는 삐리삐리하다 이 말이죠. 삐리삐리하다가 좀 그렇죠. 사업이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삐리삐리 하면서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뭐냐, 조건부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조건부. 지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 있다는 것은 혼자 외롭게 있어도 명으로 따라가면 돼요. 명으로 따라가면 아무 생각 없다는 거죠. 지지에 세력이 하나도 없어도 돼요.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명으로 가는 사람 중에 아주 땅바닥에 타협에 살아갈 곳이 없는 모양. 예를 들어 여기에 보면 임수가 땅에 세력을 하나 둘 곳이 없는 모양. 예를 들면서 진진오. 그러면 이 임수가 땅바닥을 보면 뭐예요? 12운성으로 보면 진해묘, 오의 퇴. 땅바닥에 자신의 뜻을 어렵죠. 완전 명으로 간다는 거죠. 명. 이 명은 완전 명으로 가면 뭐냐면 이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 뜻이 하늘에 엄청나게 높은 데 있는데 내려와서 내가 이 세상에 뜻을 펼칠 공간이 없어서 뜻이 하늘에 이르렀으나 그것을 땅에 내려오게 할 힘이 존재. 그래서 이런 달건 중에 이 사람 부인의 운명이라 칩시다. 부인의 운명이
대운이 흘러 어디로 가느냐? 대운이 흘러 어디로 가느냐면 뒤에 해, 자축, 임수가 내려오는 자리 있죠. 가면은 요 글자와 어울리면서 이미 불러놓은 노래가 있어요. 이게 시라 이 말입니다. 시. 그래서 달금과 시인은 달금과 시인은 이 달금의 경지에 들기 직전에 원래 시인이 되거든요. 그게 뭐냐? 천간적으로 던져놓은 뜻과 시약과 현실과 한정없는 괴리 속에 겪는 마찰음이 결국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는 어째야? 애절해야 되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혼이라고 하는 이거죠. 혼이 깃든다는 것은 결국 반대급끼리 가장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요만한 구슬과 큰, 예를 들어 위성이 서로 내가 딸려 돌거나 지가 나를 돌아가기 위해서 버텨야 되는 압력인데, 요렇게 줄을 달아가 우리 줄 돌리면 어찌 됩니까? 휙 하는 소리 나죠. 이 휙이 뭐냐? 결국은 시가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언밸런스 좀 적을 때, 요만할 때 나오는 게 뭐냐면, 노래 되는 거예요, 노래. 이게 될 것도 같고, 내가 달리갈 것도 같고, 그게 뭐냐면, 요 안에 여기다가 신금이 여기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러면, 가까이 있는 내 뜻을 이룰 수 없고, 멀리는 나의 뜻을 알아주는 존재가 있으니, 분명히 될 수 있는 인자를 땅바닥에 들여놓고 있죠. 그죠? 그러나 오늘은 뭐예요? 잊어야 한다고 내일은 어떻게 해요? 기다려. 예? 내일을 기다려. 노래도 있죠. 예? 내일을 기다려. 즉, 기다릴 수밖에 없으니까 뭐예요? 이 이밀주의 노래는 뭐가 된다? 시가 안 되고 노래가 된다.